또 다른 보편적 가치인 언론 자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는 중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네. 이제 재송부 요청을 했는데 재송부 요청했어요. 네. 네. 근데 기한이 하루지. 보통 하루 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루는 주지. 하루 주는 것도 우리 깜짝 놀라잖아요. 네. 오늘까지 하래요. 오늘까지. 오늘까지 하래. 나 이건 새롭다 이건 좀. 오늘까지 해라. 네. 내일까지도 아니고 오늘까지. 네. 오늘까지 해라. 난 내일 임명할 거니까 오늘까지 해라. 반나절. 오늘 밤에 임명할 수 있겠네. 오늘 밤 12시. 12시 1분. 네, 12시 1분에. 12시 1분. 네. 와. 오늘까지 해라. 이건 네. 새로운 기록인 것 같습니다. 이거 김종대 의원님 이거 국회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오늘까지 해라. 아니 모든 게 처음인데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아예 탄핵 발의 준비를 했다가 내일 임명하고 한 2시간 만에 탄핵 발의를. 와 이게 진짜. 아니 근데 그 2시간 사이에 박문진 이사를 바로 이제 바로 이제 선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탄핵에서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박문진 이사가 또 MBC 사장을 쫓아내고 뭐 이런 지금 이걸 지금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게 좋아 빠르게 가 이걸 하는 좋아 빠르게 가. 네. 바꿔 2배로 가. 네. 어차피 뭐 탄핵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네, 아니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그 서부의 총잡이들이 누가 먼저 총 꼽나 이런 거잖아.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네. 국회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도 그렇고 좀 이런 스탠바이 딱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나는 다른 것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이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이 정말로 크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 장악을 하면은 우리 정부가 좀 더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그때도 이때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이제 광우병 논란 그것 때문에 MBC PD 수첩이 우리 정권을 망쳤다 MB 때도 그래가지고 막 장악하고 막 이런 난리가 났었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망상에 가깝다고 보는데 바이든 날리면만 아니면은 우리 정권이 잘 됐을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좌파 언론들이 이태원 참사도 일으켰어.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큰 망상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러면은 갑자기 대통령 지지율이 MBC 장악하면은 막 40, 50 오릅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진짜로. 그렇게 보여요. 이진수 방통위원장은 뭐 하루가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법인카드 배임 문제나 이런 것들은 형사 고발당할 것 같은데. 이건 고발이지. 뭐. 네, 이 건과 관련 없이 이 고소 고발은 청문회와 관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론 보통 자유민주주의 그 보편적 가치를 주장을 하셨으니까 대통령이 그거 자유민주주의면 이제 언론 자유에 대한 의지를 표명을 해야 되는데. 언론을 꼭 복속시키겠다는 신념을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이건 진짜 진짜 공산당 빨갱이 정부 같아요. 저는 이건 좀 이 공산당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 아닙니까?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싶네. 글쎄 이제 뭐 이게 참 세계적으로 웃음거리죠. 그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언론 자유 민주주의 지수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추세로 가면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 목록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도가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제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 아시다시피 그 간디와 네루를 이으면서 우리가 인도를 존경했던 것은 그 식민지에서 해방되면서 정치 체제가 민주적인 체제로 구축이 됐다는 거 하나였는데 이젠 그마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죠.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만 너무 봐서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임명과 동시에 탄핵을 하고 그러면은 그런데도 이 박문진 이사 임명은 강행을 할 것이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그 수순대로 이른바 방송 장악을 할 수가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이게 보십니까? 절차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제 예방적 탄핵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직무를 맡고 나서 불법적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불법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탄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법적 행위가 사실은 지금 좋아 빠르게 가 이 국면에서는 박문진 이사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건이 될 가능성이 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그것을 결정해야 그것을 근거로 탄핵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방적 탄핵이라고 누군가 주장을 한다면 그 예방적 탄핵은 그런 결정이 없는데
그냥 탄핵을 하는 경우가 예방적 탄핵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오늘 최민희 의원이 이제 오늘 MBC 라디오에 나왔거든요. 예. MBC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라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탄핵 소추란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불법성을 자행해야 소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질문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장 주면은 바로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을 하는 거냐라고 물었는데 그렇죠. 탄핵 소추라는 건 행정행위에 있어서 불법성을 자행해야 소추가 가능하다. 예방적 탄핵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미완의 이인구조,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미완의 이인구조에서 중요 결정을 했을 경우 불법적 행정행위가 벌어진 거고 그러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의결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아마도 지금 이제 공영방송 이사들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다 예. 지금 하겠다고 원서 내고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예. 아마 의결에 관한 거를 결정은 하고 그 다음에 탄핵이 되면 탄핵 소추를 내면 사퇴하고 하지만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한 절차가 일부 진행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요 좀 보론을 하자면은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용산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예방적 탄핵도 말씀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공영방송 이사들을 교체하는 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뭐가 됐든. 왜냐하면은 지금 현행 법대로 하는 거니까. 현행 법대로 하면은 사실 2인 체제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이거는 뭐 가처분 신청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중단시키거나 마비시키지 않는 이상 이거는 어쨌든 이렇게 무리하게 하더라도 나중에 그거는 이제 그렇죠. 다 되돌리거나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고. 결국은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풀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좀 한 거는 이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이분들이 너무 많은 그 상처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됐을 때 지금 한 15년 된 거예요. 예. 제가 산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고되고 스케이트장은 지금 없어졌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뭐 보내고 막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자행되는 것에 대해서 좀 썰매장도 만들지 뭐. 그러니까 이게 좀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다라고 보고 결국은 야당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음 단계를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지 요거를 가지고 탄핵만으로는 지금 이제 대화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KBS랑은 약간 좀 다른 게 저는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MBC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대응할까? 그게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뭐 언론 자유와 관련해서 MBC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KBS 같은 경우는 그걸 KBS라는 언론사지만 KBS라는 회사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50% 이상의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언론 자유와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요. 경영이랄지 기술이랄지 뭐 이렇게 정말 테크니컬한 어떤 그 행정적인 그런 자기가 업무를 맡고 있다라고 하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무 관련이 없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은 보도국하고 시사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에서 시사하는 쪽, 요 정도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수라는 거지. 늘 어느 언론사, 어느 방송사건, 뭐 신문사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압도적 다수기 때문에 좀 다른 경우고. 방송사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늘 소수야. 보도국의 기자나 시사 관련 PD들이 늘 소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의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웠을 때 구성원들이 얼마나 이제 그 사람들이 뭉칠 수 있느냐 또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지지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랬을 때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느냐 그게 KBS처럼 뭐랄까요? 상당히 좀 허무하게 KBS는 그냥 싸우지도 않고 그냥 내줘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양상이 좀 다를 것이냐 요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설왕설래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가 내부의 사람들한테 밖에서 말은 하기 쉽죠. 그렇죠. 아니, 뭐 열심히 싸우라고 다 얘기하죠. 그렇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MB 때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질 않고 있어요. 그렇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일단은 옛날같이 싸울 만한 동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고 그때 비해서는 지금
많이 어떤 그 나이도 먹었고 저 네. 동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서 그만한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이거 버텨야 되느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는 건데 이건 외부에서 누가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 내부의 당사자 주체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자꾸 방송에서는 싸워라 이래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싸우기 싫어서 안 싸웁니까? 그렇죠. 무언가 조금 그 많은 희생과 이 어떤 고난을 생각했을 때 뭐 본인들 뿐이겠어요. 후배들도 생각해야 되고 별의별 이유들이 다 생기는 건데. 그리고 이게 지난 이명박 정권 때 그래도 파업이 조금 이제 잘 됐던 거는 잘 됐죠 사실. 방송사에서 파업했는데 그렇게 잘 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10년 단위로 한 번 있는 일이고 어떤 회사에서 파업을 했어도 그 정도 잘 될 수는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예. 국민들이 다 지지해주고. 그렇죠. 근데 예. 기본적으로 그런 조건이 마련이 됐던 거는 어쨌든 회사 차원에서 단합이 어쨌든 잘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때 왜 잘 됐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은 물론 이제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논리가 있었어요. 너무 경영진이 회사를 많이 망가뜨려서 국민들이 회사를 외면한다. 보지 않는다 방송을. 그래서 시청률도 떨어지고 모든 예를 들면은 이 지표가 이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다 악화돼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정치적으로 뭘 지켜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언론 자유나 이런 걸 지키기도 해야겠지만 회사가 망한다. 이게 이 절박감이 사실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보도국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닌 부분들도 기자나 이런 직군이 아닌 분들도 어느 정도의 뭐 다 나갔고 뭐 이렇지는 않았겠지만 또 내부에서 또 아유 왜 저래 뭐 이런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부분이라도 지금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 환경이 이제 많이 달라진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은 확실히 지난 정권 때 그리고 지금 MBC가 또는 뭐 KBS가 많이 시청률도 높았고 또 여러모로 이제 시절이 좋았지 않습니까? 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다고 해서 근데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막 해소가 되고 막 이제 좋았느냐. 그것보다는 미디어 외적인 환경 변화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좌우되고 흔들렸던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기자나 이런 분들, 이런 직군의 절실한 언론 자유나 이런 문제를 경영 직군이나 또는 뭐 광고, 예를 들면 엔지니어 이런 부분들에서 이 더 절실하게 느끼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다.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는데 그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적인 여론을 좀 모아서 그걸 가지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사실은 MBC나 KBS의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노력할 필요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이 노력해야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경영 기자님도 그렇고 밖에서의 더 절박한 어떤 응원이라든가 이런 여론 형성도 크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철 평론가 뭐 덧붙이실 말씀 없고요? 아니 뭐 좀 예. 아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눈에 예. 굉장히 밟히고 뭐 예. 그분들이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미흡하게 투쟁한다고 해서 비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름의 고충이 있고 다른 방식으로의 또 싸우는 방식이 있으니까 예. 조금 일단은 뭐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